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운동 전보다 마무리 운동 때 교정 운동의 효과가 더 큰 이유와 추가로 간단하지만 누군가에겐 작고 소중할지도 모르는 팁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위해서는 인체의 항상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것 때문에 아예 영상을 하나로 뺀 거기도 하고 운동이랑 건강 관련 여기저기 5만 가지 다 적용되는 내용이다 보니 설명이 좀 깁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항상성이란 자신의 최적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특성, 쉽게 말해 내 몸의 내부 환경을 정상적인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심박수와 체온이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항상성 때문입니다. 감기나 몸살 등 질병에 걸렸을 때 열나고 아프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 항상성 때문입니다. 추울 때 체온을 올리기 위해 몸을 부르르 떠는 것, 항상성입니다. 근력 운동으로 근섬유가 손상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 항상성입니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픈 것, 과식하면 배가 부른 것, 항상성입니다. 모든 게 항상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이런 최적화 상태가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변한 상태들을 우리는 항상성이 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항상성의 기준점은 우리 뇌가 정한 정상적인 상태예요. 객관적인 상태가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근육을 늘리는데 관심이 많은 헬창들이니까 근육량 증가를 통해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새해를 맞아 운동을 시작한 A란 사람과 B가 있습니다. 이 둘은 골격근량 30kg으로 시작하여 2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량이 31kg으로 증가, 총 1kg의 근육을 얻었습니다. 이후 A는 3개월 동안 운동을 그만두고 B는 한 달 동안 더 운동을 했지만 정체기가 와서 추가적인 근육량 증가 없이 이후 A처럼 3개월간 운동을 그만뒀습니다. 이 둘이 운동을 그만둔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 어떤 신체 변화가 있었을까요? A는 운동을 통해 얻은 1kg의 근육량은 3개월 후 없어지고 운동 시작 전인 30kg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B는 300g 정도 약간 근손실은 있었지만 700g 정도의 근육량이 3개월 후까지 남아있었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그만둔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B가 A보다 운동을 더 한 마지막 한 달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이는 B가 정체기가 온 마지막 한 달 동안 추가적인 근성장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 한 달 동안 몸이 1kg의 근육이 증가한 상태를 정상으로 인식하고 근육량의 항상성 기준이 30kg에서 31kg 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아마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쉬었으면 300g의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아쉽네요. 그거 낮추지. 하지만 A는 운동을 하는 동안은 B랑 똑같이 1kg의 근육량이 증가했지만 몸에서 정상의 기준으로 잡은 근육량은 아직 30kg였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둔 후 다시 30kg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근비대를 이루는 것은 몸의 항상성이 정한 근육량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점차 올려나가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이어트가 끝나고 바로 평소 먹던 대로 먹으면 체중이 다이어트 전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높은 확률로 요요 현상이 오지만 다이어트 후 어느 정도 유지어트를 하고 평소 식단으로 돌아가면 약간은 살이 찌겠지만 확실히 다이어트 전보다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요 현상은 3에서 6개월 그 이상의 장기간의 느린 다이어트보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살을 빼려 하는 급진적인 다이어트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짧은 기간의 갑작스런 다이어트는 인체의 항상성이 변화한 몸 상태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뇌가 정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다이어트 전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고, 더 심하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방이 충분하지 않았구나, 더 많이 모아놔야 안전하겠군, 지방의 저장 기준점을 더 올려야겠어 라고 몸이 인식하고 일어나는 현상이 요요예요. 즉 우리 몸은 항상성에 따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만 이 기준점은 뇌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똑같은 기준으로 정해진 게 아니며 생활 습관이나 개인의 노력을 통해 여러 부분에서 이 기준점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옮길 수 있습니다. 교정 운동을 하는 이유는 허리, 어깨, 골반 등등이 틀어져서 그런 거죠. 원인은 좌우 근육의 힘 균형이 깨져서 기울어지고 틀어지는 거고요. 원래는 근육의 기준이 정상적인 길이여야 몸이 틀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텐데 잘못된 자세, 근육의 약화 등으로 인해 이 틀어진 상태를 뇌가 정상으로 인식하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계속 틀어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결국 교정 운동의 핵심 원리도 짧거나 약한 근육의 길이와 힘의 기준을 서로 대칭이 되도록 항상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안되면 잠깐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았다가 몇 시간 후 다시 삐뚤어진 원래대로 돌아갈 뿐 뭔 짓을 해도 교정 안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이 항상성의 기준점을 바꾸는 방법은 역설적으로
일부러 신체 내부 환경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정운동은 근육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건데 안정적인 상태라는 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숨이 차고 체온이 높아지고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등등 불안정한 상태, 즉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만들어줘야 변화를 만들기 쉬워지고 이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의 반응이 일어나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직후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교정 운동이 운동 전과 같은 다른 때보다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본 쓰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보통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런 시련을 겪고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가면 이런 미친놈이 튀어나올 수도 헛소리 하지마 임마. 갑자기 생각난 개드립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운동 끝나고 항상성이 깨진 상태에서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어깨 구부정하고 거북목 자세로 핸드폰을 한다든지 등등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운동 후 정리운동을 하는 10분, 15분 동안 불균형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교정운동을 해준다면 이런 측면에서도 예방 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아 맞다, 팁 까먹을 뻔했다. 예전에 제가 덜덜이하면 살 빠질까? 영상에서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요런 운동기구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면이 불안정한 상태, 신체 좌우의 힘이 다르면 중심이 무너짐, 균형을 잡기 위해 속근육 활성화, 좌우 균형 활성화. 네, 이럴 때 쓰라고 만든 기구입니다. 살 빠지라고 만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지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교정운동의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마무리 운동 때 이런 진동 운동기구나 짐볼을 반으로 나눈 것 같은 요 보수볼 위에서 교정운동을 해주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교정운동이든 금비대든 다이어트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 꾸준한 반복 속에서도 오늘 주제인 항상성의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잘 이용하신다면 더 빠른 기간 내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